공부를 우리가 왜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부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지켜본 바로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점수를 위한 공부도 상당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공부를 통해서 점수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공부하는지 보다는 당장의 다음에 시험이나 뭐 숙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에 관련된 것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좀 강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공부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살짝 바꿔보면은 공부라고 하는 거를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어른이 된 지금도 분명히 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어른분들도 뭐 짬을 내 가지고 공부를 해요. 하다못해 스포츠 센터를 다니는 것도 공부일 거고. 그렇죠. 그렇죠. 뭐 친구들과 취미 생활하는 것도 공부일 그쵸. 텐데.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점수라는 게 단순히 그냥 점수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점수는 하나의 그러니까 계기판이고 내가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보는 하나의 그 뭐 그냥 하나의 표지인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건 그 표지가 애들의 목표가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거를 보면서 내가 100점 맞으려는 공부를 하는 거 이게 문제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뭐 단순 암기식 뭐 문제풀이를 위한 공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의 현 세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건 저도 공부라는 거는 그 왜 하냐 내가 재밌어서 근데 저는 그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 학생들이 정말 크게 나누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두 부류라고 하기도 뭐한 게 공부가 재밌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뭐가 배우는 거나 자기가 뭔가를 알아가거나 모르는 거에 대한 법칙을 아는 게 재밌다 이렇게 뭔가에 뛰어들 수 있는 학생 자체가 사실 굉장히 소수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공부를 엄청 넓게 범위를 잡아도 저는 사실 공부가 굳이 학문적인 공부에 국한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에서 뭐 룰을 배우고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도 공부고 장사를 하는 것도 공부고 사업을 해보는 것도 다 주변 환경에서 뭔가를 배우고 깨달아서 다음에 더 잘하고 뭔가 더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이 과정의 연속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은 이게 재미가 없거든요. 이거 자체에 재미를 가진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그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그러니까 왜 하냐 무엇을 공부하냐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이유가 얘기했다시피 재미를 못 느껴요.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학문을 공부하든 뭐 스포츠를 공부하든 뭐 사업을 공부하든 뭐 미술을 공부하든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건 그걸 통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거 분명히 과학은 과학자가 되기 위한 어떠한 사고방식이라든가 생각의 어떤 뭐 발전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미술을 공부하는 것도 뭐 테크니컬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되게 중요한데 이 미술을 통해서 예술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단 어느 정도는 베이스로 분명히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기저와 근본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다 보니까 이게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냐면 방금 계기판 말씀하셨는데 점수가 계기판이 돼서 점수를 잘 받은 걸로 단기적 목표가 설정돼서 가는 건 오케이. 그거 중요해요. 입시에서 중요하고 입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외국도 입시가 중요해요. 뭐 독일도 뭐 김나지움을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들이 커리어 패스를 짜고 미국도 사교육 시장이 뭐 우리나라와 좀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이것들의 구조적 차이가 뭐냐면 이들은 장기적인 게 있어요. 장기적인 게 있고 단기적인 목표들을 향해서 이제 그런 계기판들이 움직여주면서 큰 걸 잡아가는데 대한민국 교육은 가장 슬픈 게 장기가 빠졌어요. 장기적 플랜이 없어요. 얘가 뭘 배워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말 말 그대로 점수에 대한 계기판 보고 가다 보니까 점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로만 그냥 모든 게 평가가 되는 이 상황. 그리고 사실상 옛날 같았으면 수능에서 끝나는 기분이고 요즘 해봐야 대학교 학점, 취직에 들어갈 GPA 딱 거기서 끝나는 기분이죠.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러게요. 근데 저는 회사를 다녀봤는데 회사에 있으면 들어오는 신입들이 어쩜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지?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교육을 몇십 년을 받고 초중고 교육 받고 대학 교육까지 받고 요즘 애들은 인턴도 되게 많이 하는데 딱 와보면 쟤는 뭐 했을까? 분명히 교육이 기본 백그라운드를 제공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기업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은 그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없다. 인재가 없다. 그리고 일을 하려는 애들은 일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그게 컨플릭트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너무 그 점수를 얻기 위한 교육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생각 좀 해보고 하는 교육이 대한민국은 왜 안 될까요? 그게 아까 점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계기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우리가 타인이 될 수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평가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선발하거나 적합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게 아니면 그냥 복권 뽑듯이 아무나 뽑아다가 국회의원 하고 사장 놓고 이러면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저는 그 평가 기준 자체가 경직되어 있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에 100점이라는 기준이 만약 정말 토론하는 거라던가 협동하는 거를 영재고 3차 시험 같은 데서 하듯이 정량화를 해서 아니면은 정성적인 평가를 하든 심사위원들끼리 하루 종일 이 학생은 어떤가에 대해 토의를 해서 뽑는다. 어떻게 점수화가 되든 그런 종류라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계기판의 문제라기보다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결국 시험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부합하게 학생들이 간다는 건데 저는 그 목적 자체가 단순 암기와 빠른 간단한 심화와 응용 거기에 멈춰 있었고 실제로 시대가 7, 80년대는 어느 정도 그걸 원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빠르게 거기 정도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문자가 되고 산업 역군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 저희에게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점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점수가 나타내는 점수라고 하는 건 일종의 어떤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 지표가 이 사람을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져요. 일단 첫 번째로.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기능을 제대로 못 해왔다. 이게 맞는 거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가 그래야만 했었던 시대적 상황도 분명히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또 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럼 이제 평가 지표가 과연 바뀌어가느냐 그러니까 평가 지표는 교육의 본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단순 지식을 습득하여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단순 지식을 습득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사실 기억 안 나잖아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 안 나요. 절대 날 수가 없어. 단순 지식은 기억 안 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주 전에 봤던 인터넷에서 찾아봤던 특정 용어도 기억이 안 나. 봤던 거는 알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단순 지식은 의미가 없고 교육의 본질은 그 교육을 하는 그 사고 체계라든가 그중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은 의의라든가 뭐 미술을 공부했다 그러면 사실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텐데 이게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면 그걸 평가해야 되는데 과연 그 평가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조금씩 변하는 분명히 모티베이션도 있는 것 같고 변하는 어떠한 동력과 방향성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교육을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게 분명히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생각해보면 way of thinking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분명히 고등학교 때 열심히 언어 영역을 공부를 했어요. 언어 영역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국어잖아요. 국어. 언어 영역에서 봤던 지문이 아무것도 생각은 나지 않으나 그 써있는 그 작품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저는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서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부의 정의라고 하면 지금 다 우리가 얘기를 학문적인 공부에 이렇게 한정 짓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용어에서 공부라고 하면은 앉아서 책상에서 뭐 실험하거나 책 읽거나 글 쓰거나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거나 할 때도 아니면 그냥 제가 주변 사람한테 공부 같은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할 본인은 때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아요. 저는 고전적인 스타일의 공부도 시험도 보고 있고 계속해서 책도 보면서 그냥 옛날 그런 공부도 하고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학생들을 보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인 공부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이 명백히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뭔가를 하는 거에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도 있고 아니면 딴 과목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수학이나 물리는 재미가 없다.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한테 의욕을 고취를 시키기 위해서 가끔 이제 하는 말이 앞으로 네가 어디를 가서 뭘 하더라도 거기에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결국 네가 해야 되는 건 공부다 라고 말을 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장사나 사업 같은 얘기를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뭔가를 한다고 했으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할 거고 그 일을 자기가 생전 처음 하는 게 아닌 이상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기록들도 있고 방법도 있고 실패담도 있고 성공담도 있고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그걸 알아가는 과정 전체가 좀 지식 습득이고 그리고 이해잖아요. 그 지식이 학문적인 지식이 아닌 이상 장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지리적 위치부터 봐야 될 것이고 옆집에서 몇 시에 무슨 메뉴 파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이거를 인지하고 자기 계획을 수정해서 그걸 공부를 해서 다음 자기 행동을 하는 거랑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다가 되는 대로 되고 아닌 대로 하는 거랑은 굳이 학문적인 공부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학생이 어디를 가더라도 꼭 필요하다. 근데 그런 공부라는 거에서 지금 학생이 당장 무슨 장사나 사업을 배우기 어렵잖아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지식 습득의 과정을 가장 먼저 연습하는 게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국어고 수학이고 영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문득 하거든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점수를 받기 위한 것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업도 공부고 특히나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수강 신청을 엄마가 해주더라고요. 와우. 저 이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미친 거지. 엄마들끼리 이렇게 커피숍에 모여서 막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수강 신청 기간이 며칠인데 9시부터 오픈이 되는데 뭐 수강 신청을 하려면 뭐 집에서 컴퓨터가 다운되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엄마들이 하면서 막 수업을 못 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그 시간에 수강 신청하는 그 타임을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해놔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공부고 왜냐면 그건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 그것도 내 몸이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목을 배우려는 생각과 이 과목을 배우려는 시간을 타임테이블을 짜는 것도 내 공부인데 요즘 애들은 요즘 애들이라는 말은 뭐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은 그게 안 하더라고요. 우리 논의에 대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태도도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를 바라보는 시선일 텐데 그게 학습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학습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공부의 정의를 우리나라 참 웃긴 게 그러니까 이 성공에 대한 길도 마찬가지고 부모 세대하고 지금 우리 세대가 완전 다른데 부모님들은 부모 세대가 정의하고 있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강요하는 게 엄청 크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본질을 자꾸 놓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거 대충 보면은 정리를 간단히 하면은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공부의 본질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장사를 해야 돼. 그럼 장사의 본질은 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본질이 아니면 나의 재능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조금 벌어도 되는데 내가 엄청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다 먹여보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본질이 다 다를 거야. 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다 다를 거고 근데 또 사람마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애는 뭐 과학 공부할 때 집중을 막 하고 어떤 애는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라는 거는 그 본질에 더더욱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과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여기서 얻어갈 거, 얘 본질 중에서 이걸 얻어갈 거면 그것만 딱 취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할 거면 장사에 대한 본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는 확실히 돈을 벌 거야. 그러면 다른 건 몰라. 돈을 벌 거에 관련된 테크닉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모두에게 똑같은 과학을 가르치고 모두에게 똑같은 수학을 가르치고 모두에게 똑같은 장사법을 가르치고 이거는 진짜 그러게 말이에요. 공부의 본질이 그러니까 핀트가 나간 거지. 나간 거. 공부나 지식 습득이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언제나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사법시험에 붙어야겠다. 그치. 그럼 지식 습득이 법이 무슨 얼마나 숭고한 가치를 가지고 이루어질지 아무 상관없이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모두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정확히 그 얘기가 공부의 본질을 지식 습득을 내가 잘하니까 지식 습득을 해서 활용해서 입신양면 하겠다. 그 수단으로 사법고시 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를 할 수단을 자기가 선택을 한다고. 근데 지금 수단까지도 다 일률적으로
판을 네. 깔아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수단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더 위로 올라가서 인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나는 권력을 얻고 싶다. 그럼 뭐 사법고시든 뭐든 국회의원 되든 해야 되는 거고, 돈을 벌고 싶다면 장사라든 뭘 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을 다 놓치고 있으니까 다 같이 그냥 뭔가 이상한 데 갇혀가지고 똑같은 수업과 똑같은 걸 일률적으로 받으면서도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치. 거지. 근데 일률적인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게 수학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하는데 다양한 저는 공부를 그 생각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초중고에서 배우는 건. 근데 그러면 모든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네가 되게 달라요.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 과학에서도 뭐 물리를 전공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생물을 전공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고 애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는 게 일률적인 교육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생각의 방식이 다른 거, 그거를 네가 국어 지문을 볼 때는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라. 뭐 수학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라.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결여되어 있는 게 일률적인 교육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학생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그 결국 지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뭐 인수분해 이런 단편적인 지식 하나는 이거는 뭐 세상에 어떤 명강사가 와도 인수분해라는 사실 자체를 무슨 다르게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이건 고정된 건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러니까 교육에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추가하거나 우리가 또 글로 가야 된다면은 결국 그 목적이건 수단이건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그 역사적 관점 지금 어떻게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태도를 약간 넘어온 것 같은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대체 무슨 필요에 태어났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당장 어떤 문제에 부닥쳤는데 이게 왜 필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왜 보통 교과서 위에 보면 단원 목표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단원을 끝내면은 인수분해를 뭐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 써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교과서에 조그맣게 막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있어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할까?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데 그 일선 교육기관은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교과서에 써 있어도 못해요. 아니야 읽어보긴 할 거야. 그러니까 알죠 당연히 너 교사들이 일어나서 읽어봐를 하긴 할 텐데 생각해보자고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읽어봐가 되는 거지 그렇게 교과서에 써 왜안 있는 거. 할까요? 그걸 왜 안 자기도 하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자면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는데 수학만 하더라도 수학의 존재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리학 같은 이제 좀 자연의 법칙을 기술하는 언어로서 발전했는데 수학자가 물리를 모르면 얘가 쓰임새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얘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야? 과학이 어떤 현상이 쓰이는 걸 모르면 그냥 수학을 순전히 문자와 이걸로 다루다 보니까 애들조차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면은 수학, 그러니까 실제 세계랑 연관을 안 짓더라도 저는 그래서 수학도 그 수학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학문이든 필요가 있어서 발전한 거고 대부분의 학문은 그러니까 심지어 수학이 아무리 필요가 없어 보여도 수학 내부에서의 가치는 있단 말이에요. 간결해야 된다. 이런 구조들을 새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그런 가치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엄밀성이라는 예시를 들면은 엄밀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극한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의된 거고 거기에서 이제 뻗어나가고 이 역사적인 갈래들이 다 있고 필요성이 있어 나온 건데 이거를 인지하기가 되게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도 제가 무슨 수학 교육학이나 물리 교육학을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전공을 하면 사실 그런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하게 될 건데 그러지 않으면은 심지어 전공을 한다 그래도 본인이 관심이 있고 본인들이 학생한테 학생이 왜 모르는지를 모르면 분명히 의도가 이 안 친구 되겠다. 내가 알기로 어렸을 때 안 했을 거야.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어느 순간부터 깨달으면서 이 공부를 내가 왜 하고 이걸 통해서 어느 방향성으로 갈지가 어느 정도 잡힌 다음부터 이제 서치를 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빨라봐야 중학생 정도, 그러니까 진짜 그런 외부적인 어떤 도움이 없이는 혼자서 빼닫는 게 빨라봐야 중학교 정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공부가 재미있는 학생은 드문 학생이니까 공부 재미없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그거는 그쵸? 재미있는 게 진짜 드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학생들한테 공부가 재밌냐를 묻는 질문은 똑같은 게 학생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어른들한테 너는 일이 재밌냐를 묻는 건 똑같은 질문이야. 걔네 맨날 해야지. 같은 질문인 거지 그게 뭐. 근데 있거든요. 그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끔 자기 일이 정말 재밌는 사람이 아니야 있듯이. 그냥 똑같은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 일도 마찬가지인 게 뭐
일단 가장 일선에서 되게 큰 기업을 다니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도 재밌는 거를 떠나서 왜 그 하는 일의 본질과 자기가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갈 건지를 한 발짝만 더 생각하는 사람들 승진도 잘할 거고 일을 잘한다는 네. 소리를 듣는 거지.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도태가 되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더더욱 공부의 본질, 일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거지. 태도적인 본질에서 오는 게 그리고 그럼 왜 하지라는 그러니까 뭔가 뭐 일을 시켜 받았거나 뭔가를 공부를 할 때 왜 하지라는 질문이 있어야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자기도 거기다 집중할 수 있고 할 이유가 없는데 싶으면 던질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게 스스로 판단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하라 그럼 하는 게 교육이니까. 지금 공부가 뭘까요? 결론을 좀 내죠. 예, 정리를 네, 해주세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건 단순한 지식 습득은 아니다라는 거고 저는 이제 예전에는 공부라는 게 어느 정도 단순한 지식 습득도 포함하는 개념이었는데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도 힘들었고 양도 희소했기 때문에 그냥 마을에서 뭐 많이 아는 사람이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그치. 그게 공부의 가치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20, 30년 안에 순식간에 인터넷, 책,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기가 쉬워지니까 더 이상 그걸로 이제 충분치가 않고 진짜 그럼 공부라는 게 뭐였는가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지식 습득이라는 영역을 다른 거한테 기계 같은 거에 넘겨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런 습득을 해야 되지 공부를 학생들한테 지식 습득으로 줘버리면은 책이나 구글보다 못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쵸. 생각해도. 구글이나 네이버 찾으면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진짜 생각하는 건 내가 뭔가를 하나를 배우려는 그 생각하는 방식, 로직이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하는 방식. 내가 A 더하기 B는 C다. 이런 거를 그냥 생각하는 방식이 공부인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관들이 사법고시 공부할 때 옛날에는 법전을 다 외우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판례나 선례나 이런 것들을 보고 법률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그쵸. 알아야지 내가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금은 공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얘기했다시피 그게 그거잖아요. 법관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중에서 사법고시 되게 빨리 패스하는 사람들이 항상 부르짖는 게 아마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라 리걸 마인드라고요. 리걸 마인드. 리걸 마인드. 리걸 마인드가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법에서 말하고자 한 로직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이 본질을 얼마나 빨리 습득하냐가 결국은 사법고시 결정을 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웨이 오브 띵킹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더라도 지식들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물리학자가 보는 지식의 관계의 그 설정 방식 뭐 수학으로 함수로 표현하기도 할 텐데 이것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자가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거고 미술했던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도 완전 다를 거고 우리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를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지식사의 관계들과 그 생각하는 방식과 사고 체계가 공부가 이제 그런 네.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부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공부의 본질에 집중을 못하는 단적인 사례가 저는 코딩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왜요 코딩 교육이? 코딩 교육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시장도 되게 크고 떴는데 걔네들이 말하는 건 이제 수학으로 말하자면 이산 수학.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수학 교과서에 의하면 순서도 네. 이런 것들에 의한 로직 체계를 잡으면서 알고리즘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로봇 만들어서 막 불러가면 와 잘했어요 이런 거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막 엄마들이 좋아하는 건 과정이 관심 없잖아요. 네. 결과물이 막 굴러가면 사진 찍고 와 우리 애기 잘했다. 근데 중요한 건 배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키트 판매에 너무 집중을 또 하기 시작하면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뭐 이런 거 함부로 방송에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B 처리해드릴게요. 그렇죠. 이 처리 네. 그 한 달 교육받은 이제 지나가던 그냥 아무런 코딩과 상관없는 아주머니들이 여기 가고 한 달 동안 교육받고 와서 그냥 애들한테 로봇 그냥 만들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관리해주고. 그냥 로봇 만들어주는. 로봇에서 만들어주고 이제 그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 되는 애들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냥 굴러가는 거 엄마들한테 한 달 만에 로봇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교육은 아니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거 하나 생각하는 게 생물 뭐 애들한테 뭐 이렇게 생물에 대해서 짠 이렇게 보여줄 때 DNA 뽑는 키트가 있어요. 그냥 뭐 이런 세포들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해서 키워서 원심 분리하고 뭐 붙잡고 하고
애들이 이걸 보고 무슨 DNA를 알아. 근데 이게 단순히 애들은 짠! 나 DNA 뽑았어. 이게 내 DNA래. so what인 거지.